여러분, 보험사에 초비상이 걸렸다. 왜일까요? 바로 직업 여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이 지표는요, 보험사의 직업 여력 비율을 나타낸 지표인데, 이게 전분기에 대비해서 얼마나 떨어졌느냐, 올 1분기가 전분기에 대해서 얼마나 떨어졌느냐 나타내는 하락 비율입니다. 적게는 17.1%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67.1%까지 떨어졌어요. 보험사의 직업 여력 비율이라는 건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보험사의 어떤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주는 지표이기도 하거든요. 보험금 대비 보험사가 쌓아 놓아야 될 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이게 직업 여력 비율이 크면 돈을 많이 쌓아놨다는 이야기고, 직업 여력 비율이 낮으면 돈을 적게 쌓아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주요 보험사 RBC라는 게 직업 여력 비율이란 뜻인데요. 신한라이프 같은 경우는요, 2021년 4분기에 285%예요. 그런데 2022년 1분기에는 255%, 30%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보험금을 주기 위해서 쌓아놓은 돈이 30%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30%. 와, 엄청 줄어드는 거죠. 30%면. 저는 이게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KB금융지주의 계열인 프루덴셜 생명,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42%에서요 281%로 줄어들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60% 떨어졌다는 건가요? 60.1%? 60.1%가 직업 여력 비율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342%가 크니까 크니까 뭐 60% 떨어져도 별반 불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KB 손해보험으로 가면 또 상황이 달라집니다. 직업 여력 비율이 179%에서요 162%로 떨어졌습니다. 여기는 지금 충격적이 될 가능성이 크지요. 이게 17% 떨어졌나요? 17%. 여러분,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이게 보험 당국에서는요, 이 직업 여력 비율을요 150%를 가면 150%까지 떨어지면 이게 쉽게 말하면 시정조치를 내립니다. 시정조치를 내린다는 거, 이것은요 어쩌면 말입니다, 너네 조심해라, 망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적기 시정조치는 지금 KB손해보험은요 162%까지 떨어졌으니까 이것은 15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보험 당국에서, 정부에서 적기 시정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물론 150%까지는 그나마 놔두는데요, 100% 미만까지 떨어지면 그때는 정부가 완전하게 개입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어쩌면 시장에 대한 충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보험사들 입장에서는요, 이건 문제 안 된다. 이게 웬 문제냐. 지금 채권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채권 금리가 오르니까 이게 직업 여력 비율도 떨어진 거다. 실제 일반적으로 국고채 금리가 0.1%포인트가 오르면요, 직업 여력 비율인 RBC도 1 내지 5% 하락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고채 금리, 지금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3.314%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개정을 산정을 하니까 직업 여력 비율이 많아지면 이자가 늘어난다니까. 이자가 늘어나면 직업 능력 비율이 그만큼 떨어지는데
바로 우리가 보험사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금리가 인상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 회계상의 문제지 실제 재무 상황이 악화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는 해요. 이게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맞는 말이기는. 그런데 보험사들의 행동을 보면 말입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채권을 쉽게 말하면 계정 분류 방식 자체를 좀 차이를 둡니다. 계정 분류 방식 자체를. 이 계정 분류 채권 자체가 금리가 올라가면 일반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죠? 가격이 떨어진 것을 반영을 하는 거 이거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지금 찾고 있고요. 게다가 후순위채나 혹은 신종 자본증권을 발행하거나 심지어는요. 유상증자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곳도 있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이게 전체의 어떤 문제가 재무상황이 진짜로 악화된 게 아니라 회계상의 상의 문제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보험사들의 행동은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실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올 1분기만 떨어졌으면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보험사의 지급 여력 비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2018년 260.8, 2019년 268.6, 2020년은요 274.9였습니다만은 2021년은 246.2로 그야말로 뚝 떨어졌습니다.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보험사들도 말은 회계상의 문제지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게 어쩌면 보험회사 전체에 충격을 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보험사가 위험해진다. 채권을 많이 들고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보험사는 채권 많이 들고 있습니다. 국채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은행채나 회사채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력 비율이 계속 떨어지는 거고 채권의 수익률이 지금 계속 깎아먹혀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만큼 시장에 대한 위험도도 커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험사도요. 요즘은 보면 선택 잘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요. 시장의 위험을 그대로 떠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도 갈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